오늘의 이야기는 술과 만두로 영웅이 된 불량 소림사가 강호의 표적이 되는 순간입니다. 백성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지만 정파와 사파 모두 그를 골칫거리라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원하지 않은 싸움 속으로 휘말려 들고 맙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막 사건 이후 일빈의 이름은 강호 전역에 퍼져나갔다. 불량 소림사, 주막의 영웅, 술병과 만두로 적을 제압한 괴짜, 장터마다 이 이름은 흥밋거리처럼 떠돌았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정파의 시선은 달랐다. 채통이 무너졌다. 술 취한 파괴승이 영웅으로 불리다니. 소림사 본원에서 주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앞에는 각 문파의 장로들이 모여 있었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다. 놈의 행적을 살펴보니 단순한 주정뱅이가 아닙니다. 무당파 장로가 입을 열었다. 주막에서 보인 그 움직임은 분명 고수의 경지입니다. 하지만 놈은 파괴승이 아니던가. 소림사에서 쫓겨난 자가 어찌 그런 무공을 화산파 장로가 의문을 표했다. 소림사 주지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놈이 소림사에 있을 때는 전혀 무공의 기질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게으른 제자였지요. 그럼 혹시 어떤 고수에게서 비전을 전수받은 것은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지의 목소리가 무거워졌다. 놈 때문에 정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파 역시 이를 갈았다. 놈이 나타나는 곳마다 우리 산적 무리가 쑥대밭이 된다. 흥룡체 체주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놈 하나 때문에 사파 전체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체주님 진정하십시오. 독사방 방주가 차분히 말했다. 분노만으로는 놈을 잡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찌하자는 것이오? 정파가 먼저 움직이기 전에 우리가 선수를 쳐야 합니다. 놈의 약점을 찾아내어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야 하지요. 양쪽 모두 그를 반드시 제거해야 할 존재로 규정했다. 어느 날 정파의 젊은 무사들이 몰래 모여 대화를 나눴다. 그를 잡아오라는 명을 받았다. 화산파의 젊은 검객 이무성이 말했다. 그의 옆에는 무당파의 도사 장천명, 소림사의 승려 현무, 그리고 몇 명의 다른 문파 제자들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주막에서 무사 5을 쓰러뜨렸다지 않나? 장천명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그건 술에 취한 우연일 뿐이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문제없다. 이무성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배어 있었다. 게다가 놈은 파괴승이다. 제대로 된 무공을 익혔을 리 없어. 그렇다고 해도 방심은 금물이다. 현무가 신중하게 말했다. 주막에서의 일은 분명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을 거야. 특별한 것? 술김에 우연히 몸이 움직인 것뿐이지 뭐가 특별하다는 거야? 이무성이 비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결연한 빛이 어렸다. 하지만 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불량 소림사 일빈의 무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러나 이 계획은 곧 강호 전체의 파문을 일으키게 될 터였다. 한편 일빈은 여전히 주막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고기전과 만두, 그리고 막걸리 한 병이 놓여 있었다. 주막 안은 평소보다 조용했다. 며칠 전 사건 이후로 손님들이 조심스러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손님, 오늘은 좀 일찍 가시는 게 어떨까요? 주모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꾸 주변을 맴돌고 있어서요. 일빈은 술잔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들었다. 이상한 사람들? 네, 검을 찬 사람들이 마을 곳곳에서 손님을 찾고 다니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기운이. 아, 그런 놈들 말이야. 일빈은 태연히 만두를 집어들었다. 어차피 내가 찾아가지 않아도 알아서 올 텐데 뭐. 그런데 괜찮으실까요? 이번엔 한두 명이 아닐 것 같은데. 일빈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태평하게 중얼거렸다. 영웅이라 골칫거리라 다 필요 없어. 내겐 술상이 전부지.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이미 그의 이름은 강호 전체를 흔들고 있었다. 그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실제로 마을 곳곳에서는 수상한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었다. 객잔에 머물고 있는 무사들, 장터에서 은밀히 대화를 나누는 검객들, 그리고 밤마다 주막 주변을 정찰하는 검은 그림자들. 놈의 일과를 파악했나?
어느 객잔방에서 이무성이 동료들에게 물었다. 매일 오후 3시에 주막에 나타나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보통 밤 해시 후 9시까지 있다가 뒷골목 판자집으로 돌아갑니다. 정보를 수집한 제자가 보고했다. 주변에 다른 고수는 없나? 마을 사람들은 모두 평범한 백성들입니다. 무공을 아는 자는 없어 보입니다. 좋다. 그럼 내일 저녁 놈이 주막에서 나올 때를 노리자. 이무성의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하지만 이들만이 일빈을 노리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사파에서도 별도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정파놈들이 먼저 움직이려는 모양이군. 독사방 방주가 부하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야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정파가 정면 승부를 택한다면 우리는 암살을 택하자. 놈이 술에 취해 방심했을 때가 기회다. 알겠습니다. 최고의 살수들을 준비하겠습니다. 백성들에게는 영웅, 정파와 사파에게는 골칫거리. 이제 불량 소림사의 이름은 강호를 가로지르는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시험은 이제 막 시작이었습니다. 강호의 골칫거리라 불린 그의 앞에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림사 주지를 비롯한 정파의 장로들이 다시 모였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한층 더 심각했다. 이대로 두면 정파의 위신이 무너진다. 무당파 장로가 강조했다. 강호의 백성들은 이미 저 파괴승을 영웅이라 떠받들고 있네. 화산파 장로도 우려를 표했다. 더 큰 문제는 사파들이 이를 기회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림사 주지가 말했다. 그들은 놈을 이용해 정파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또 어떤 일이 있었다고 하던가? 흑룡채 부채주가 장터에서 정파는 파괴승 하나도 제대로 처리 못하느냐고 공공연히 비웃었다고 합니다. 장로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어졌다. 정파의 체면과 권위가 땅에 떨어지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다. 추지는 단호히 말했다. 놈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반드시 잡아와야 한다. 필요하다면 죽여도 좋다. 하지만 주지님, 그래도 놈은 한때 소림사의 제자였는데 한 장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런 정은 이미 놈이 파괴했을 때 끊어졌다. 주지의 목소리는 차갑기 그지없었다. 이제 놈은 소림사와 아무 관계없는 강도나 다름없다. 정파 무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미 강호 곳곳에 사람을 보내 일빈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한편 사파의 두목들도 별도의 장소에서 모여 술을 마시며 분노를 터뜨렸다. 놈 때문에 우리 산적 무리가 웃음거리가 되었다. 흑룡채 채주가 술잔을 내리치며 소리쳤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를 더욱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독사방 방주가 덧붙였다. 영웅이 나타났으니 산적 따위는 무섭지 않다는 식으로 말이지. 놈이 주막을 지킨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를 모욕한 거다. 또 다른 두목이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좋다. 정파가 나서기 전에 우리가 먼저 놈을 없애자. 흑룡채 채주가 결론을 내렸다. 사파는 살수들을 고용했다. 어둠 속에서 놈을 노려라. 술상 앞에서 방심했을 때가 기회다. 이들이 고용한 살수들은 강호에서도 이름난 자들이었다. 밤그림자, 흑영, 톡침의 귀신 사독, 무성검객, 묵검 등 각자 나름의 특기를 가진 고수들이었다. 목표는 불량 소림사 일빈. 놈을 죽이는 자에게는 황금 1000냥을 주겠다. 의뢰를 받은 살수들의 눈이 번쩍 빛났다. 하지만 정작 일빈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주막 구석에 앉아 막걸리를 기울이며 태연히 만두를 씹고 있었다. 손님,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주모가 다시 한번 걱정스럽게 말했다. 어젯 밤에도 이상한 사람들이 주변을 맴돌더라고요. 이상한 사람들이 맴도는 게 어제 오늘 일이야? 일빈이 웃으며 탑했다. 원래 술집 주변에는 이상한 놈들이 많다니까. 그게 아니라. 주모가 다가와 속삭였다. 손님, 아니 영웅님. 요즘은 몸을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정파와 사파 모두 손님을 노리고 있다 하던데요. 일빈은 술잔을 내려놓으며 피식 웃었다. 나를 노리든 말든 내 술상을 건드리지 않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번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마을 사람들 말로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보였다고. 검은 옷? 일빈이 고개를 갸웃했다.
아, 살수들 말이구나. 살수요? 주모가 놀라 외쳤다. 쉿, 크게 떠들지 마. 어차피 올 놈들은 올 거야. 일빈이 손짓하며 말했다. 그런 걸로 미리 걱정할 필요 없어. 주모는 그의 태어남에 더욱 놀랐다. 살수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전혀 동요하지 않는 것이었다. 그날 밤 검은 옷을 입은 살수 무리 5이 주막 뒤로 숨어들었다. 그들의 손에는 짧은 비수와 독침이 들려 있었다. 놈이 아직 안에 있나? 흑영이 조용히 물었다. 네,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사독이 창문 틈으로 내부를 살폈다. 좋다. 계획대로 하자. 나는 정면에서, 너희들은 측면에서 공격한다. 오늘이 놈의 마지막 밤이다. 묵검이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주막 안에서는 또다시 익숙한 소리가 울리고 있었다. 캬, 이 맛에 사는 거지. 일빈이 술잔을 들어 올리며 감탄했다. 손님, 정말 집에 가시는 게 주모가 마지막으로 권했지만 일빈은 고개를 저었다. 아직 술이 남았는데 어디가? 이 술을 다 마시고 가야지. 바로 그 순간 살수들이 검은 그림자처럼 일빈을 향해 뛰어들었다. 비수가 번쩍이며 그의 목과 등을 향해 날아왔다. 톡침 또한 소리 없이 급소를 노렸다. 그러나 순간 일빈이 술병을 들어 올렸다.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움직임은 묘하게 살수들의 공격을 피해갔다. 휘청거리며 몸을 돌린 그의 술병은 정통으로 살수의 관자놀이를 강타했다. 으악! 흑영이 비명을 지르며 나가 떨어졌다. 다른 살수의 비수는 허공을 가르며 빗나갔다. 일빈의 몸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빗나갔다. 사독이 재빨리 독침을 날렸지만 일빈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일빈의 발길질이 술상 위를 딛고 날아가 세 번째 살수를 벽에 쳐박았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묵검이 벽에 박혀 기절했다. 이런 괴물 같은 놈이 네 번째 살수가 당황하며 비수를 휘둘렀지만 일빈이 집어든 뜨거운 만두 하나가 정확히 그의 얼굴에 꽂혔다. 아, 뜨거워. 살수가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마지막 살수는 겁에 질려 도망쳤다. 이건 사람이 아니야. 괴물이다. 주막 손님들은 숨을 죽였다가 환호성을 질렀다. 살수까지 쓰러뜨리다니. 이제는 진짜 강호 제일 고수 아니냐? 불량 소림사 만세. 그러나 일빈은 다시 자리에 앉아 술잔을 채우며 중얼거렸다. 고수라니, 웃기지 마라. 술만 안 엎으면 다행이지. 손님, 정말 대단하세요. 주모가 눈을 반짝이며 다가왔다. 어떻게 그런 움직임이 가능하신 거예요? 움직임? 뭔 움직임? 일빈이 고개를 갸웃했다. 그냥 술 마시다가 깜짝 놀라서 몸이 움직인 컷뿐인데. 하지만 아까 그 동작들은 그냥 술김에 몸이 알아서 움직인 거라니까. 일빈이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다. 분명 뭔가 특별한 무공이 있다고 확신했다. 정파와 사파가 번갈아 그를 노렸지만 그의 술잔은 끝내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크게 떠들었고 그의 이름은 이제 강호의 골칫거리라는 새로운 별명으로 굳어져 갔습니다. 다음날 아침 살수들의 실패 소식이 사파에 전해졌다. 뭐라고? 5명의 살수가 모두 실패했다고? 흑룡체 체주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다. 네, 그것도 술병과 만두에 당했다고 합니다. 보고하는 부하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다. 술병과 만두라니, 이건 말이 안 돼. 살아서 돌아온 놈의 증언으로는 불량 소림사의 움직임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 같았는데 그 비틀거림이 모든 공격을 피해가더라고요. 톡사방 방주가 턱을 어루만지며 생각에 잠겼다. 혹시 직권인가? 직권이요? 술에 취한 듯한 동작으로 상대를 현혹하는 무공이다. 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구사하려면 상당한 경지에 올라야 하는데 파괴승이 그런 무공을 익혔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다. 방주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분명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 한편 정파에서도 살수들의 실패 소식을 접하고 있었다. 사파의 살수들마저 실패했다고? 소림사 주지가 놀라며 물었다.
네, 어젯밤일입니다. 이제 사파 쪽에서도 놈을 함부로 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지가 깊은 생각에 잠겼다. 놈의 정체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군. 주지님, 혹시 일빈이 소림사에 있을 때 숨겨진 재능이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다. 나는 놈을 10년 넘게 지켜봤다. 무공에 대한 재능은 전혀 없었어. 주지가 고개를 저었다. 오히려 가장 게으르고 무기력한 제자였지.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놈을 잡기 전에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야 한다. 날이 밝자 장터 주변 산길은 수상쩍은 무리들로 붐볐다. 정파에서 보낸 무사들은 마을로 숨어들었고 사파의 산적패들도 음침한 눈빛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놈은 매일 저 주막에 들른다지? 이무성이 동료들에게 확인했다. 네, 오시부터 해시까지 거의 매일 그곳에 있습니다. 좋다. 오늘은 반드시 놈의 숨통을 끊어야 한다. 이무성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어렸다. 정파와 사파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목표는 같았다. 불량 소림사 일빈. 그는 양쪽 모두에게 공통의 표적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일빈은 구석 술상 앞에서 태평했다. 고기전과 만두, 술잔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듯 보였다. 오늘 술맛이 평소보다 덜하네. 아, 맞다. 아직 싸움이 안 붙었구나. 일빈이 술잔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옆에 앉은 장정이 놀라며 물었다. 영웅님, 어떻게 아십니까? 일빈은 하품을 하며 대꾸했다. 이상하게 술맛이 싱거우면 꼭 누군가 날 찾아오더라니까. 그럼 오늘도 누가 올 거라는 말씀이신가요? 아마도. 근데 귀찮네. 오늘은 좀 조용히 마시고 싶었는데. 장정은 일빈의 태어남에 또 한 번 감탄했다. 위험을 미리 감지하는 능력까지 있다니 역시 고수는 다르다고 생각했다.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주막문이 벌컥 열렸다. 정파 무사 10명이 들어섰다. 그들의 얼굴에는 냉혹한 빛이 서려 있었다. 불량 소림사. 이제 내 죄값을 치를 때다. 이무성이 앞장서서 소리쳤다. 주막은 일순정적에 휩싸였다. 손님들은 재빨리 몸을 숨겼고 주모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하지만 일빈은 술잔을 한 모금 들이키고 태연히 말했다. 또 술상 건드리면 화낼 줄 알아라. 이런 오만한 놈. 이무성이 검을 뽑아들었다. 파괴승 주제에 감히 정파 무사들 앞에서 거드름을 피우다니. 정파 무사라 일빈이 피식 웃었다. 그래서 뭔데? 내 술상 앞에서는 다 똑같아. 내 놈의 오만함을 오늘로 끝내주겠다. 이무성이 검을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정파 무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칼끝이 번개처럼 번쩍이며 그의 머리와 가슴을 노렸다. 이들의 검법은 제법 수준급이었다. 각자 자신의 문파에서 내로라 하는 젊은 고수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빈은 술에 취한 제시도난 계속 편집듯 휘청거리며 몸을 비틀었다. 그 순간 칼날은 허공을 스치고 그의 술병은 무사의 관자놀이에 쾅하고 꽂혔다. 으악. 이무성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밀려났다. 이런 우연이겠지? 장천명이 도검을 휘두르며 옆에서 공격했지만 일빈은 마치 춤을 추듯 몸을 돌렸다.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것 같았지만 그 움직임은 묘하게 모든 공격을 피해갔다. 발길질 하나에 2명이 동시에 나가떨어졌고 만두가 날아가 또 다른 무사의 눈을 덮쳤다. 으악, 뜨거워. 무사가 얼굴을 감싸며 비명을 질렀다. 이게 우연이라고? 현무가 놀라며 소리쳤다. 분명 고도의 무공이다. 그 틈을 타 일빈의 주먹이 날아가 놈의 턱을 꿰찼다. 술에 취한 듯한 동작이었지만 그 힘은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 현무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졌다. 나머지 무사들도 당황하기 시작했다. 분명 술에 취한 파괴승이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웬만한 고수 수준이었다. 모두 함께 달려들어. 이무성이 다시 일어나며 소리쳤다. 혼자서는 상대가 안 된다. 무사들이 사방에서 일제히 공격했다. 하지만 일빈은 여전히 술상 주변에서 비틀거리며 움직일 뿐이었다. 그런데 그 비틀거림이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잠시 후 10명의 무사 중 서너만 겨우 기어나갔고 나머지는 전부 바닥에 널브러졌다.
주막 바닥은 쓰러진 무사들로 가득했다. 일빈은 술잔을 비우며 중얼거렸다. 참, 이 술상만 아니었으면 귀찮아서라도 그냥 졌을 텐데 말이야. 술상 때문에? 주모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응. 내 술상을 건드리면 왠지 화가 나거든. 일빈이 태연히 답했다. 그럼 몸이 알아서 움직여. 손님들은 환호성을 터뜨렸다. 주막의 영웅 만세. 그 불량소림사 역시 대단해. 하지만 정파의 무사들이 패배했다는 소식은 곧 강호 전역을 흔들었다. 정파에서 파견한 정의 무사 10명이 모조리 무너진 것이다. 뭐라고? 우리 문파의 젊은 고수들이 모두 패배했다고? 화산파 장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그것도 술병과 만두에 당했다고 합니다. 보고하는 제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무당파 장로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분명 고도의 무공이 숨어있다. 소림사 주지도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놈이 이 정도 실력이라니 소림사에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군. 주지님, 혹시 일빈이 어떤 특별한 비전을 익혔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누구에게서? 그리고 언제? 주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정파의 무사들이 모조리 무너졌다. 사파는 더욱 이를 갈았고 정파는 그를 더욱 위험한 존재로 규정했다. 그러나 백성들은 그를 더 크게 떠받들었다. 이제 정말 강호 제일 고수야. 정파 무사 10명을 혼자서 쓰러뜨리다니. 우리의 영웅이다. 장터마다 일빈의 이야기가 퍼져나갔다. 이번에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진짜 무공이라는 소문도 함께 돌았다. 이리하여 불량소림사는 드디어 강호의 한가운데에 모두의 눈길을 끄는 골칫거리로 자리잡게 되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장터 외곽에는 수십 명의 산적 무리가 모여들었다. 이번에는 사파의 대규모 보복이었다. 이번엔 다르다. 흑룡채 채주가 부하들 앞에서 소리쳤다. 우리가 직접 나선다. 그들의 눈빛은 폭수심으로 이글거렸다. 오늘은 반드시 불량소림사의 숨통을 끊는다. 놈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피로 갚아야 한다. 사파 두목은 칼을 높이 들며 외쳤다. 주막을 불태워라. 술상과 만두 따위도 다 함께 없애라. 이번에는 살수가 아니라 사파의 핵심 세력들이 직접 나섰다. 흑룡채, 톡사방, 현랑단 등 각 조직의 정예들이 총집결한 것이었다. 놈이 아무리 술병을 잘 던진다 해도 이번엔 상대가 안 될 것이다. 그래, 우리는 수십 명이고 놈은 혼자다. 아무리 고수라 해도 중가부적이지.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일빈의 무공은 상대가 많을수록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을. 그러나 주막 안의 일빈은 여전히 태평하게 술잔을 들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 한 접시와 막걸리 한 병.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다. 오늘 술맛이 묘하게 짭짤하군. 누가 밖에서 떠들고 있나 보다. 손님, 밖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요. 주모가 불안해하며 창문 쪽을 바라봤다. 아, 그냥 놔둬. 어차피 술 마시다 보면 조용해질 거야. 주모가 다급히 뛰어와 속삭였다. 손님, 아니 영웅님. 산적 무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번엔 수십 명이나 됩니다. 일빈은 하품을 하며 대꾸했다.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내 술상만 건드리지 않으면 그만이지. 하지만 이번엔 정말 위험할 것 같아요. 그들이 주막을 태우겠다고 하더라고요. 주막을 태운다고? 일빈의 표정이 처음으로 변했다. 그럼 내 술상도 타버리겠네? 네, 그렇죠. 아, 그건 안 되지. 일빈이 일어나며 말했다. 술상이 타면 술을 어디서 마셔? 순식간에 문이 부서지고 산적들이 우르르 밀려 들어왔다. 칼과 몽둥이가 번쩍이며 술상과 손님들을 향해 휘둘러졌다. 불량소림사는 어디 있다. 흑룡채 채주가 칼을 들고 소리쳤다. 여기 있는데? 일빈이 태연히 답하며 술병을 집어들었다. 내 놈이 불량소림사냐? 오늘은 내 목숨을 가져가겠다. 목숨은 관심 없고 술상만 건드리지 마. 일빈이 술병을 번쩍 들어 올렸다. 그 한 방에 3명이 동시에 나가떨어졌다. 술병의 위력이 놀라웠다. 이런. 톡사방 방주가 독침을 날렸지만
일빈은 이미 만두를 집어 던지고 있었다. 뜨거운 만두가 얼굴과 눈에 꽂히자 산적들이 비명을 질렀다. 아, 뜨거워. 눈이 안 보여. 일빈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몸을 돌렸지만 그 비틀거림은 묘하게 적들의 칼끝을 비껴갔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버들 잎처럼 유연하면서도 반격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그의 발길질은 술상 위를 딛고 날아올라 산적 4명을 한꺼번에 쓰러뜨렸다. 쿵, 쿵, 쿵. 연달아 떨어지는 소리가 주막을 울렸다. 이건 치권이다. 현랑단 단추가 놀라며 외쳤다. 술에 취한 듯한 동작으로 상대를 농락하는 고급 무공. 치권이라고? 흑룡채 채주가 당황했다. 그런 무공을 파괴승이 어떻게? 하지만 일빈은 여전히 비틀거리며 공격을 이어갔다. 술잔, 술병, 만두, 심지어 젓가락까지도 그의 손에 들리면 무서운 무기가 되었다. 주막 손님들은 넋을 잃고 바라봤다. 저건 우연이 아니라 진짜 무공이다. 술에 취해 발휘되는 신묘한 권법, 바로 치권이야. 그러나 정작 일빈은 술잔을 다시 채우며 태연히 말했다. 치권은 무슨 그냥 술김에 몸이 알아서 움직인 거라니까. 술김에 몸이 알아서? 주모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응. 술을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뭔가 자연스럽게 움직여져. 일빈이 어깨를 으쓱하며 탑했다. 잠시 후 수십 명의 산적 무리가 바닥에 널브러졌다. 살아남은 자들은 겁에 질려 뒷문으로 도망쳤다. 괴물이다. 사람이 아니야. 도망쳐. 주막 안은 고요해졌다가 곧 환호성으로 가득 찼다. 불량 소림사 만세. 주막의 영웅이 우리를 또 지켰다. 주모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손님 아니 이제는 정말 영웅님이십니다. 일빈은 손사래를 치며 술잔을 기울였다. 영웅은 무슨 술맛 지킨 거라니까. 하지만 오늘 정말 대단하셨어요. 수십 명을 혼자서. 수십 명이면 뭐 어때? 내 술상을 건드리려 했으니 당연한 거지. 일빈이 태연히 답했다. 사파의 대규모 보복도 끝내 무너졌다. 백성들은 그의 이름을 더 크게 떠받들었고 정파와 사파는 더욱 이를 갈았다. 이제 불량 소림사의 이름은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 강호 전체를 흔드는 상징이 되어 있었다. 며칠 뒤 장터에는 다시 새로운 소문이 퍼졌다. 이번엔 사파 산적 수십 명이 주막에서 전부 나가떨어졌다네. 술병과 만두로 수십 명을 쓰러뜨렸다지. 이쯤 되면 정말 무공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야. 백성들은 그를 더욱 영웅으로 떠받들었지만 정파와 사파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정파 장로들은 주먹을 부르르 떨며 외쳤다. 놈이 또다시 무림의 질서를 어지럽혔다. 강호의 채통이 산산이 부서지고 있다. 이젠 단순히 파괴승이 아니라 무림의 암적 존재다. 그들은 결의했다. 불량 소림사를 반드시 잡아 무림의 골칫거리라는 오명을 끝내자. 이번에는 장로급 고수들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화산파 장로가 제안했다. 그렇다. 젊은 무사들로는 상대가 되지 않는다. 무당파 장로도 동의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파의 체면이 한 장로가 우려를 표했다. 체면은 이미 땅에 떨어졌다. 소림사 주지가 단호히 말했다. 이제는 실력으로 제압할 수밖에 없다. 사파 두목들도 분노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놈이 산적질을 방해하고 우리의 체면을 짓밟았다. 정파가 잡지 못한다면 우리가 놈의 목을 베겠다. 이번에는 각 조직의 두목들이 직접 나서자. 톡사방 방주가 제안했다. 좋다. 우리 모두가 함께 움직이면 아무리 놈이라도 당해낼 수 없을 것이다. 흑룡채 채주가 동의했다. 정파와 사파 두 세력이 비록 서로를 증오했지만 이 순간만큼은 목표가 하나였다. 불량 소림사 일빈. 그는 양쪽 모두에게 반드시 제거해야 할 골칫거리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작 일빈은 여전히 태평했다. 그는 주막 구석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혼잣말을 했다. 골칫거리라 영웅이라 다 필요 없어. 내겐 술과 만두가 전부지. 아이들이 그 주위를 맴돌며 환호했다. 형님, 또 산적을 무찌른 이야기 해주세요. 정파 무사들도 쓰러뜨렸잖아요. 일빈은 아이들을 보며 피식 웃었다. 그래, 난 그냥 술을 마셨을 뿐인데 말이지.
형님은 정말 강해요. 우리 마을의 영웅이에요. 영웅이라 일빈이 술잔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언제 영웅이 되겠다고 했나. 하지만 그의 내면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길한 기운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파와 사파의 포위망이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요즘 술맛이 예전 같지 않네. 일빈이 혼잣말을 했다. 왜요? 주모가 다가와 물었다. 뭔가 씁쓸해. 마치 큰일이 벌어질 것 같은 맛이야. 설마 또 누가 오는 건 아니겠죠? 글쎄 아마 이번엔 좀 다를 것 같은데. 일빈의 표정이 처음으로 심각해졌다. 백성들은 환호했지만 강호의 기류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고 있었다. 불량소림사, 주막의 영웅 강호의 골칫거리. 그 이름은 이미 강호 전역을 뒤흔드는 화약고가 되어 있었다. 정파에서는 전대미문의 회의가 열렸다. 무림 맹주를 비롯해 각 문파의 최고 어른들이 모인 것이었다. 사태가 심각합니다. 무림 맹주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다. 한 명의 파괴승 때문에 정파 전체의 위신이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우리보다 그를 더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림사 주지가 덧붙였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림 질서 자체에 대한 도전입니다. 무당파 장문인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화산파 장문인이 물었다. 무림 맹주가 결연한 표정으로 답했다. 정파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각 문파의 최고 고수들이 함께 움직여 놈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체면 따위는 이미 포기해야 할 때입니다. 맹주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지금은 무림의 존립이 걸린 문제입니다. 이리하여 불량소림사는 강호의 영웅이자 동시에 강호의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정파와 사파는 그를 제거하려 들었고 백성들은 그를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웃었지요. 영웅이든 골칫거리든 결국 술맛 앞에서는 다 부질없는 거라면서. 하지만 진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정파와 사파의 최고 고수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연 불량소림사는 이 거대한 시험을 어떻게 헤쳐나갈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사장 의리 없는 의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